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휴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반격에 완전히 실패하자 나토의 정상들이 우크라이나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CIA의 번수 국장이 러시아의 스파이 대장과 전화로 우크라이나 문제에 관해서 토해했습니다. 헝가리 오르반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무기가 아니라 평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 방송에는 광고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와도 단가가 낮은 광고만 들어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완전히 실패로 종결되고 있습니다. 6월 4일 이후 우크라이나가 병력 2만 6천 명 이상, 탱크 및 APC 1200대, 비행기 21대, 헬기 5대를 잃었다고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쇼이구가 6월 4일 하르키우와 자포리지아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시작된 이래로 우크라이나의 손실이 2만 6천 명 이상의 군인과 3천 개의 다양한 무기 품목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장관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반격에서 비행기 21대, 헬리콥터 5대, 탱크 및 기타 장갑차 1244대, 독일제 레오파드 전차 17대, 프랑스산 전차 5대, 미국산 브래들리 보병 전투차 12대를 파괴했습니다. 쇼이구는 러시아군이 914개의 자동차 장비, 2개의 방공 시스템, 25개의 다중 발사 로켓 시스템, 403개의 야포와 대포, 그리고 박격포를 제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러시아 방공 시스템이 176개의 하이마스 로켓, 27개의 스톰 섀도우 공중 발사 순항 미사일, 483개의 우크라이나 군대 드론을 격추했다고 말했습니다. 쇼이구는 미국이 우리의 방어선과 방벽 지뢰밭의 높은 효율성 그리고 적의 목표물에 대한 선제 공격을 수행하는 육군 항공 및 지상 공격 항공기의 전문적인 작업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가 지뢰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우크라이나 공세가 벽에 부딪힌 주된 이유라고 합니다. 관측통들은 이것이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집소탄 공급을 고려하고 있는 이유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5월에 키예프를 방문하여 죽어가는 러시아인이 우리가 쓴 최고의 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결정적으로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젤렌스키가 나토 정상회담이 열리는 라트비아 빌니우스에서 나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부 나토 회원국의 립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독일은 러시아와 전쟁 확대를 두려워하여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좌절한 젤렌스키는 빌니우스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한 계획을 밝히지 않는 나토 정상들에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특히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와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영토를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제공할 것입니다. 러시아가 반격을 시작했고 우크라이나군을 성공적으로 격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향후 2주일 동안 800마일의 연락선을 따라서 주요 위치에 있는 우크라이나 거점에 대한 공격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러시아에게 피해를 주려고 하지만 젤렌스키와 그의 장군은 러시아 방어에 흠집을 낼 인력과 장비가 없어서 1급 정보가 쓸모없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군대는 무익한 공격을 할 때마다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이 약속한 단계적 확대와 우크라이나에 더 정교한 무기를 제공하는 것이 러시아의 반응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지만 이것이 파국으로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소련이 베트남에서 미국인에게 그랬고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에게 그랬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모두 직접적인 갈등으로 확대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그러한 행동을 수용하기로 조용히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은밀한 대리전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외교적 접촉과 무기 통제 협정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양측은 상대방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지만 자신들의 행동을 숨기기 위한 조치도 취했습니다. 문제는 나토와 따로 나홀로 가는 영국과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와 영국이 제안하고 있는 것은 공개적인 도발이며 만약 실행된다면 러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의미합니다. 푸틴과 그의 국가안보팀은 대응이 있을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전쟁에서 매우 위험한 국면에 진입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서구의 광적인 절망이 러시아의 보복을 이끌어낼 군사작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샌드백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서 푸틴이 러시아 군대에 정교한 미국 및 나토의 ISR 드론을 격추하고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네트워크 일부의 제거를 명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러시아는 또한 공격작전을 수행하는 우크라이나 능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의 합동 및 전술작전센터를 공격하고 파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곡물 거래를 끝내고 흑해에 대한 통제권을 위해서 미사일 공격으로 월요일에 오데사 항구를 강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러시아는 미국과 핫라인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정보수장 세르게이 나르시킨이 바그너 그룹의 단명한 반란 이후 며칠 동안 윌리엄 번스 미 CIA 국장과 전화통화를 했다고 수요일 밝혔습니다. CIA는 이 전화통화 내용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으나 러시아 최고 스파이는 매우 흥미로운 전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리슈키는 바그너의 반란은 번스가 전화를 걸려고 사용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스파이 책임자는 이 통화가 우크라이나 위기에 초점을 맞춘 핵무장 초강대국 간의 은밀한 대화와 협상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는 대화의 주요 부분이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문제와 사건을 논의하는 데 집중되었다면서 번스와 1시간가량의 통화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논의하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은 이전에 우크라이나 없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결정은 아무것도 없다는 정책을 고수했지만 이 전화통화와 최근의 고위급 비밀 접촉은 미국과 러시아의 비밀 협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뉴욕타임스는 6월달 말에 크렘린과 번스의 전화통화를 처음 공개했고 CIA는 여기에 관해 침묵을 일관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한국 스타일 휴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전쟁 때 남북한이 휴전 직전까지 한 평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지금 러시아도 휴전을 염두에 두고 더 많은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빌니우스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담에서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막는 데 일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나토와 러시아의 직접적인 대결로 제3차 대전을 일으킬 것이라는 염려가 빌니우스 정상회담을 지배했습니다. 헝가리가 유럽에서 가장 부패한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는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유일한 회원국이었지만 다른 많은 국가들이 밀실에서 주의를 촉구했다고 헝가리 외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오르반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무기 대신 평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